안녕하십니까. 파이터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3법이 통과되면서 또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에서 엄청나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걸 밀어붙여서 결국 법을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규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 부동산 거래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정말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먹는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음료에 이제 빨대가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빨대까지 부착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또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에 부착되는 빨대를 그림으로 보면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음료수 먹을 때 옆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U자형 빨대도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또 일자형 빨대도 있습니다. 이런 빨대를 이제 부착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자, 음료수에 빨대를 부착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크게 피해보는 기업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서일 기업인데, 이 서일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서일 기업은 1979년도에 설립됐죠. 상당히 오래된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하는 빨대 수량이 약 500억 개가 되는데,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이 구부리는 빨대, 아까 일자형 빨대도 있다 그랬는데 구부리는 빨대도 있습니다. 이 구부리는 빨대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35%입니다. 세계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U자형 빨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U자형 빨대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거를 다시 U자를 다시 한번 끝에 꺾는데, 그것은 이제 G자형이라 그러는데, G자형 빨대는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빨대 유형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U자형 빨대입니다. 우리 이제 음료수에 이제 많이 부착된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G자형 빨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음료수를 U자형을 하다 보니까 음료수가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꺾어주는 거죠. 한 번 더 꺾어준 요게 이제 G자형 빨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빨대를 음료에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입법 예고됐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칙입니다. 이제 환경부령에서 만들어진 이제 규칙인데,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요것을 이제 개정한다는 건데, 그거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목적,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개정 목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포장재에 이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부착, 뭐 예를 들면 이제 음료수에 빨대가 붙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포장재를 재활용이 곤란하다, 또는 이제 자원이 낭비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음료수의 그 빨대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목적을 살펴봤는데, 이제 개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규칙 3조 5항인데 여기 신설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자 등은 수송 목적으로 하는 종이 재질의 포장재에 금속박, 그 다음에 합성 수시 재질의 비닐을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거나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이 신설되는 거죠.
이렇게 음료에 빨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 입법 예고되니까 서일 등의 업계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반응을 보시면은 이제 서일 회사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인 친환경 종이 빨대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빨대 부착형 팩으로 나오는 노약자 및 환자용 영양식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대안 없이 무작정 쓰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처럼 종이 빨대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규칙에 보면은 무슨 빨대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뭐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그렇지 나와 있지 않고 무작정 음료수에 빨대를 부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 빨대, 친환경 같은 종이 빨대도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 해석 그대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약자라든가 환자용 영양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빨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부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12월 17일 날 환경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환경 기자가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과 종이 등 원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부착형 빨대를 금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요 내용 기사를 이제 환경신문에서 12월 17일 날 올리니까, 어제 올리니까 바로 또 환경부에서 해명 자료를 또 환경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또는 이제 원하는 고객에게만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 기자가 환경부 관계자한테 물었을 때는 이제 종이 빨대도 안 된다 그랬는데, 플라스틱이 된 종이 빨대도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이제 홈페이지에 온 해명 자료는 종이 빨대를 이제 부착하도록 이제 유도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그 규칙, 그 법상에 볼 때는 뭐 종이 빨대는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환경 에서 기사에 대해서 뭐 임기응변을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명자를 낸 것인지, 아니면 차후적으로 저 법을 다시 수정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 환경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해명자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고객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식음료 업계 관계자 또 반응을 내놨는데, 보면은 음료 농도에 따라 빨대의 굵기, 모양, 길이 등이 모두 제각기이기 때문에 매장에 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에만 이렇게 주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주는 것도 이 음료의 농도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죠. 뭐 굵기라, 빨대 굵기라든가 모양, 길이 등이 다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잘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탁상 행정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이 반기업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4.15 총선이 이후에는 여당이 이 뭐 친성향, 친여 성향까지 합쳐서 180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통과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법을 보완하고 그 이해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지금 뭐 무쇠처럼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일 같은 기업에 음료수 빨대, 이 구부리는 빨대에서 세계 1위를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법이 통과되면은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를 잘린 그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그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뭐 남 얘기했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 규제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그랬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정부 여당, 또 정부 여당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게 큰 우리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